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요, 현대모백스 상장한다 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라면서 잠을 못 주무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현대모백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당장의 현대그룹이 갖게 되는 이점은 유동성 확보인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무백스 무조건 공모받을 거야. 그거 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투자할 거야. 근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투자 전략이 너무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IPO 연결고리야. 근데 이게 사람이 학습이 되면 이거를 사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다 아니까 사람들이 또 다 몰려들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선생님, 우리 이야기해 주신 게 다 비슷해요. SK도 그렇게 해서 바이오폼 얘기해 주셨고, 카카오도 연결고리 그렇고, 롯데호텔도 그렇고.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도 다 똑같이 가면 사람들이 다 돈이 글로 가지 않을까요?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돈이 많아.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찌끄적꺼적한 생각을 하는 건가? 예탁금이 50조고 더 클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데 에너지가 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할 때 IPO 연결고리 종목만 앞으로 5년만 집중해도 딴 거보다 초과 수익률, 미국 투자하지 마요. 우리나라 IPO 하는 종목들 연결고리만 집중해도 더 엄청난, 왜냐면 요새 어떤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해가 큰 수익 났다 그래서 애플, 그래서 1년 동안 투자한 게 그래 얼마 났냐 그랬더니 100%. 100%. 근데 최근에 한 거는 한 40-50% 났더라고. 한 3-4개월 전에. SK 케미칼 300%. SK 케미칼 그것 때문이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디스커버리랑 같이 올렸어요. SK 디스커버리 200%, 유바이로직스 300%. 그 다음에 이상한 세력주의 6월부터 지금까지 200%짜리들이 20개 내지 30개. 그럼 미국 가갖고 그거 이렇게 해서 세금 내고 뭐하고 국신토불이 우리나라 거나 잘해.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딱 사람들이 딱 들어서 아는 거 투자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대형주에서는 수익이 딱 난 걸로 기억하면 카카오 외에는 크지 않으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친구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죽상이지. 그 정보력의 그 정보의 부재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나는 젊은 애들 간단히 얘기해서 폼 잡는 것 같아. 난 미국 시장 투자해. 뭐 약간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거기까지 이렇게 오히려 난 상대 수익률은 이제부터는 중국이 더 셀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부러지는 국면이 가까워져서 챙기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 내 아는 고액자산가들은 애플이나 테슬라는 액분 전에 이제 빠져나오자, 그리고 그런 대신 달러로 갖고 있자고 그래. 자산의 이제 그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액자산 중에 미국 주사 투자하는 거는 해치 거는 거거든. 달러 자산으로. 그러다가 지금 2016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미중 간의 글로벌 상황, 코로나 해갖고 온이 미국의 에너지가 그동안 셌어. 그러면 산이 높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양의 극단으로 가면 언제든지 한번 다른 이유로 음의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 나는 그게 이제 요번 대선 끝나고 미국 시장이 나올 것 같고,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 쪽 종목 압축하고 중국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쪽은 IPO 관련된 쪽.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IPO 시장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압축화 전략이지.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피해 다니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증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는 뉴와 연관된 뭐 카카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카카오, LG와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는 뭐라 그럴까, 9월에서 10월 전에 빠져나와라.
카카오 게임즈가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 같고 미국은 F분이 신호탄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현대무백스 상장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지금 합병 비율이 1대 5.24, 2021년 1월에 합병 기일이고 2021년 1월 29일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래요. 근데 일반적인 IPO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스펙하고 합병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물량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르지. 그래서 이제 청약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그치. 그러면 상장돼서 나는 실제 매매하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 할 거야. 아,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같이 SK 본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영향을 받을 거고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4월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야. 네? 요새 우리가 전에 이재명 관련 여러 개에서 에이트 갈 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홍종욱 얘기 나올 테니까 KNN 디지털조선에서 미리 사놓고 뉴스 나오면 팔고 나오자. 이번에 뭐 SNS 하나 떴다고 난리 쳤잖아 한번. 그거 같이 이게 한 무백사 물류거든. 물류 플러스 왜 현대 아산을 안 했을까? 이걸 나는 오히려 무백스 상장 때 가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현대에서는 아산이야. 현대 아산. 응? 이게 시기를 그 다음으로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백스 갖고 자금 조달하고 어느 정도 풀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 안에 나는 아산 IPO 본다. 그러면 이게 단계라. 그때까지 지금 3만 5천 원, 4만 원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또 10만 원 가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때쯤에 현대 아산을 그때 IPO 작업하지 않을까. 이걸 제가 소설 같이 미리 지도를 그려놓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오차가 날 수 있잖아. 계획하고 시대적 상황하고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이 현대 무백스는 20년 고통의 그 미랄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기가 왔다. 그게 시동을 거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고 네. 이 과정이 시기하고 잘 맞으면 그러면 1에서 2 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건데 일단 나는 그 사람마다 이런 거 있잖아. 살아남았어. 그 고생 산정수 다 갖고 살아남으면 그 내공이나 어떤 에너지가 크거든. 그래놓고 기회만 받으면 남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 나는 그게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그래 이 자제분들이 그 속도를 내주나. 그래서 이 자제분들의 움직임을 앞으로는 팔로우 맨 감각으로 뭐 정지 전무하고 뭐 정영희 차장 이 분들의 움직임들을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분은 계속 이제 늘어날 걸로 봐. 선생님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소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지분가치 상승이야. 갖다 해서 이게 일단 하면 줄어든 것만큼의 시장 가치가 커지니까 그 지분 갖다 해서가 7% 8% 되는 거 같이 요런 건데 이제 주가 에너지가 지분 확보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면 더 커지겠지. 그러면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게 2020년 6월이니까 사실 현대 무백스 상장을 앞두고 이미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작업이 들어갔다. 당연하지. 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정의선 부회장이 손만 이렇게 들어줘서 그러니까 자식과 자식들 간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볼래? 그러니까 이 정재희 전무가 간단히 얘기해서 내공이 생기는 거면 노상 보이지 않게 정의선 부회장님한테 잘 보여야겠지. 어떤 면에서는 현대 차 그룹을 아니면은 또 장녀인 그 정성이 이분한테 또 잘 보이겠지 하겠지. 너무 힘들다. 잘 보일 때가 많네. 지금 이부진 누님도 저기 어머님한테 잘 보여야 뭔가 나오니까 노상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되니까 비슷하지. 오빠가 내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잡아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까이에 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존심 내리고 꿇을 수 있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나는 중요한 것 같아. 어떠한 나는 희생해.
그래도 무릎을 꿇으면서 나라에 관련된 에너지를 지킬 수 있어. 근데 똑똑하고 자존심 사람도 꿇지 않거든. 그래서 자존심 세웠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현대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거 살짝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현대무백스라는 회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현대무백스는요, 이걸 1부에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지금 해드리네요. 2017년 7월에 현대엘리베이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부와 물류자동화 사업부 분할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2018년 4월에 IT 계열사 현대 UNI와 합병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조 자체가 뭐 클라우드 IT 컨설팅,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융복합 유통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물류 자동화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승강장 안전모, 우리가 잘 아는 스크린도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좀 유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현대 한국전력 부지,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을 해보면 선생님께서는 일단 상장 전에 이게 스펙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거라서 일반 IPO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는 게 낫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장돼서 거래되면 그때 사자. 근데 선생님, 아직은 대북 리스크가 조금 있어서 좀 많은 자금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나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는 4만 원이나 그 아래에서는 일단 기본 수량 깔고 가자. 기본 수령이 얼마 정도? 각자 정하셔야지.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 나는 내 총재산이 만약에 사람마다 1억 기준으로 그냥 항상 설명하는데 3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30%. 근데 이제 그거는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보면서 현대무백스가 상장일이 2021년 1월이니까 1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지금 그리고 8월. 1월부터 4월 에너지가 나는 북방주의 전환점이라고 봐. 지금은 뭐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결정이 났어. 맞아. 그러니까 좀 색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안 바뀌어도 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북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 진행하는 느낌이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이런 대화 안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나 성장률에 더 지금은 서로 보안, 안전, 왼수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서로 갈등의 싸움이라면, 이제 내년도 한 1월에서 4월 때는 이제 비행기는 뜰 것 같아. 여행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 갈 거고 조심할 뿐이지, 뭔가 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도 한번 다 돌아서 집단 면허 이렇게 해갖고 일단 그러니까 요번에 2.5 준 시대하고 3단계 이게 징후 같아.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프랑스 어제 확진자 수 6,0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급등했다 하면서 저놓고 다시 2단계 이렇게 하거든. 지금 그 과정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이제 다 거쳐 나가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자. 그래도 먹고 살려야 되진 않냐.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뜨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정부들이 재정 정책을 가장 키포인트로 잡을 것 같아.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됐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 살림을 뭔가 어떤 면에서는 그게 SOC거든, 물류거든. 거기에 관련된 종목도.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 그룹보다는 현대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요번에 홍수 난리 나고 코로나 난리 나고,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 SOC 한다고. SOC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중국 연결고리에 중국 증권주라 이제 중국 중차라고 있어. 중차? 그러니까 중국 북차하고 남차가 합병한 거야. 우리나라 자동차야. 차. 넘버원 중국 중차. 또 중국 중철이 있어. 철강. 철도. 틀렸네. 우리나라 현대롯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우리도 이런 물류하면 우리나라 물류하면 딱 보면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상상, 물류잖아, 그냥 H&M 이제는 현대그룹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도 옛날에 했던 가닥에 있으니까. 연결고 아직도 현대상성 그룹으로 알고 있는 분도 꽤 있어. 저 그러니까 H&M 이름도 바뀌었지. H&M. 나는 H&M은 사놓고 매달 정식해놓고 한 10년간 안 못 쳐다보려고 해요. 숨 넘어가요, 선생님. 10년이면 왜냐면 현대상사는 다시 품어올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이 기업도 감자되고 쪼그라들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주가가 지금 5,000원대야. 나는 2만 원 이상 갈 것 같아. 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은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뭐 굴이라든가 뭔가 이런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배 현대상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진은 현대상선이 아니라 현대상선만 남았어. 한진해운이 가가지고 그러면 독점이네요. 생존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거야 다. 주변에 다 망한 거야. 난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정상 다 내가 되는 거야. 그게 반도체가 그랬었잖아요, 선생님. 그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류나 이런 데에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지. 그 시동이 내년부터야. 그런데 내년부터 딱 그 무벡스가 상장을 해. 그래서 요 딱 기점으로 3년간이 이제 정부로서는 성장 정책으로 갈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거 하나의 오늘 아베 총리가 사임을 뺐어. 나도 이것도 지금 같아. 솔직히 아베 싫어갖고 잘됐다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베노믹스가 망가지고 이제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 그런 적대적인 느낌이 없어지고 새로운 느낌이 다른 옷 들어오겠지.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정부 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활성화한다거나 좀 좋은 유화적인 걸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돼도 그 전임자 지우기 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전임자를 지워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색깔이 같잖아요. 그럼 막 전임자를 막 안 좋게 막 지우진 않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노선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바뀌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아베 같이 좀 극단적이었어. 뭐 지소미아 뭐 그리고 우리나라 찍어갖고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같이 먹고 삽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교과서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되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보다는 풀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요새 그 일본 가기 힘들어. 뭐 코로나 때도 그러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 하네다 공항인가 김포에서 하나 이게 뭐 이걸 막아놨어. 노선 자체를. 그래서 하네다 공항과 도시막 가까운데 저기 무슨 나키 그 이름 생각. 나고야? 무슨 나자 들어가는 나가사키? 공항이 있어. 글로 가서 한참 돌아. 이렇게 만드는 보이지 않게 일본 애들은 사람 중에 아주 쪼잔하게 줘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본 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끝 장렬.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면 어떡해요? 야, 근데 선생님 일본 얘기 나오니까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신동빈 회장이 아베 총리랑 친하대요.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일본 그 뿌리 있으니까 당연히 친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친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신동 회장 빨리 아베보다 다른 사람 오라 바랄 거야. 반일 이런 감정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갖고 풀어갖고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이런 색채의 극단적인 갈등 구조가 서로 다 같이 공동에 화합하면서 뭐 하자라는 분위기 가면 이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은 색깔에 있는 롯데그룹이 또 이제 오히려 시너지를 알파가 받을 되지. 수 있겠죠. 그거를 바랄 거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현대그룹 지금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건 현대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현대무벡스 상장할 때 얼마나 큰 이슈를 몰고 오게 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물류 갈 때 현대산선도 같이 현대하고는 완전히 떨어졌지만 주가는 현대 갈 때 같이 가.
난 이게 근데 왜 웃긴- 떨어져 나갔는데 왜 같이 가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지가 같은 것 같아서. 아니 물류 연결고리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저 SK 바이오랜드 SK 자보고 바이오 전혀 이쪽을 바이오랜드 따보고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 바이오팜 이 상장을 할 때 개장하자마자 SK 바이오랜드가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주인이 너무 많아. SK 바이오만 기억을 하고 SK 바이오랜드를 매수했다가 네, 맞아. 이게 아닌가 봐 해서 매도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아니 그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상선이 아직 현대그룹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물류 부분에서 모멘텀 혹은 선생님 그렇다면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은 힘들어. 희박해요. 자본적인 왜냐면 부분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커져야 돼. 현대상선이 아니, 현대그룹이 현대가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산까지 하고 그냥 5년이나 10년 후에나 거론할 부분이지. 몰라. 정지 이분이 한임한테 나중에 키운다면 그걸 갖고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산업은행 그걸 결국 팔아먹어야 되거든. 대우조선해양 그래서 같이. 선생님께서 앞서서 한 10년 가지고 있어 보라 하셨는데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리고 그 시대에 물류나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 중국 연골고리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일대일로나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가 만든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그게 다음 정부에 될 것 같아 나는. 그 때가 있거든 거기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그 관련된 주식들 이렇게 체크가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현대무백스 상장 관련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탐이 난다라고 하셨고 IPO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사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 빠르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자님 칭찬이나 해야겠다. 제 PR 시간인가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한다. 나중에 전문가 되라. 저요? 근데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서 왜?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게 동공지진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부분 조금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 부분에서 잘 들여다보니까 영업이익이 444억으로 전년 대비 15%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투자나 금융 부분 연결 실적이 반영되면서래요. 자, 그렇다면 3분기에는 이런 부분 반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테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고 주가는 더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4만 원, 3만 5천 원이니까 남겠어.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이 한남동 그 재개발, 그 다음에 한전부지, 또 다음 정부의 SOC, 그리고 나는 서울시장 이때 이제 그 어떤 대선 주자가 저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대규모 SOC 나오잖아. 그리고 그 한전부지 지역이 지하 도심에 GTX가 다 모여. 이런 에너지가 나는 보이지 않게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마이너스 에너지보다는 플러스 에너지를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4만 원대 시간이 합시다의 가장 그때는 진짜 금강산 한강 재개나 남북 정상회담 그땐 진짜 종전선언까지는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흥망삼성 이제 다시 원위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골이 깊으면 다시 또 이게 자기만이 올라가는 에너지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같아. 그때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종목들이 나는 북방주, SOC들, 물류,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물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런 거에 관련된 종목을 상장시키지. 그러니까 현대그룹 20년의 한이 2021년부터 풀어지나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도 이건 그래프에 안 나와.
응? 그래프의 이동 평균선 어떻고 우리가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나빠진 에너지가 좋아지는 어떤 변곡점에서 싸게 사서 네. 그게 현실화됐을 때까지 들고 가는 당금질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시간 넘어가서 지금 체크하는 거야?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래서 됐어. 그래서 그래서 됐어요, 선생님?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현대 무벡스? HMM부터 먼저 하자. 현대 무벡스는 상장 이후에 좀 보고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터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잃고 나서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에 현정훈 회장이 자사주를 소각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현대그룹도 지금 이 주가가 바닥 수준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보태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주신 전략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선생님 그 얘기 해야겠어요.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영상 녹음 1편도 2번 하고 2편도 중간에 끊고. 근데 검색해보니까 목소리는 잘 나오대. 그거 제가 기술자분한테 의뢰했어요. 돈 주고. 슬프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애정과 사랑을 주시라고 했더니 애정 사랑 드립니다 라고도 써주시고 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이고. 선생님도 하세요. 감사해요. 나 이거 잘 안 되더라. 모양만 맞으면 돼요. 됐어? 네, 여러분들의 애정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 방송 이어나가니까요. 또 역시나 응원 댓글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고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또 저거 한다며. 그 질문한 거 모아갖고. 내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말해버려서. 그래? 자, 여러분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선생님 그거야. 스포러? 스포일러? 응, 진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